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내일 총선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지역 SOC 관련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SOC 사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도로나 교량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들을 얘기하는데요. 강원도의 원활한 SOC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진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포럼이 있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주제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의 이제 도로, 철도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가장 이제 BC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 경제성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 경제성을 따지는 방법론이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을 그런 추세를 이제 반영해서 만들었던 것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설 자재비가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비용이 굉장히 급증하고 또 인구 소멸 또 시대가 접어들면서 인구도 감소하면서 교통 수요, 유발 수요를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최근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건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하고 지금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대에 맞춰서 바꾸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특성을 잘 반영하는 그런 측면의 타당성 조사의 어떤 구조를 좀 변경시키자는 측면에서 그런 관련된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희들 포럼을 했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예.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개선하자는 쪽에 어떤 쪽으로 좀 개선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성이라고 할 때 이제 비용하고 편익하고 비용을 이제 1.0으로 놓고 이제 그 1.0이 높아지면 그보다 높으면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비용이 너무 커져 버리다 보니까 편익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성 1.0을 넘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비수도권 사업은 아예 이제 명암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BC를 0.5 이하로 좀 0.5 수준 정도로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적 분석이라든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비중을 조금 더 지금도 많이 높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항상 걸림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1999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집중하자. 분산시키지 말고 예산을 좀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작을 했던 것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유리한 그런 틀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를 굉장히 이제 넓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그리고 국비가 3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워낙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비용 자체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웬만한 사업은 다 500억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타당성 조사에 잣대를 갖다 들이대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 예비 타당성 조사도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이게 좀 조건이 완화됐다가 어떨 때는 또 이게 좀 엄격해지고 이런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작년까지 예타 수행된 게 한 230건, 240건이 거의 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거는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에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면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어떤 철도 사업이나 도로 사업, 그다음에 그 밖에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격차를 좀 줄여보자라는 측면에서 예타 면제를 했었죠.
네. 대대적으로 23개 사업에 아마 23조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서 19조 원이 아마 SOC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이제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을 예타 면제 또 시켜줬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진행이 됐고 또 2020년 넘어서면서부터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 강원도 고속도로 사업인데 네. 이 사업이 BC가 0.45 정도, 46 정도 나왔던 사업인데 정책적 분석에서 가점을 많이 받아서 예타가 통과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타 면제라든가 아니면 예타 통과하는 부분 문턱을 낮췄다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그 예산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을 좀 준 거죠. 부정을 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 타당성 또 재조사까지 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민자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지자체에다가 그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역철도라는 말 지금 저희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광역철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수도권 사업에만 이 부분이 이제 적용이 돼서 정부하고 그 해당 지자체가 이제 7대3으로 이제 사업비를 분담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비수도권 쪽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저희 지금 용문홍천 철도 사업이 대표적인 이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되면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이제 사업비를 분담하는 뭐 이런 또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렇죠. 지방 재정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든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런 거군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비중을 그 경제성 1.0인 부분을 좀 낮추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월 삼척 고속도로 사업이 0.46이면서 통과했을 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 그러니까 적용하는 기준을 좀 달리 분리해서 가자. 그래야 이제 이 불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그러니까 국토부에 이제 국가계획에 반영될 때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사업을 가지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적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일화시키는 그런 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뭐 특례 조항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저희가 뭐 이제 그 강원도가 추진하는 SOC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비용 분담도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철도 사업이나 도로 사업이 되는 철도역이나 IC가 이제 생기게 되면 그 주변을 이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침이라든가 뭐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이라든가 비용 분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규제 특례로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예비 타당성 그 조사 다시 한다는 부분이 말씀하신 게 한 6개 정도 되는데 지금 기준대로 그냥 가면 이 6개는 사실 다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실질적으로 그 정책적 분석 부분에 어떤 가점을 크게 받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다수의 그 SOC 사업들이 수요 예측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데 일단 너무 오래된 제도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업비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구간을 좀 나눠서 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워낙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저희가 이제 생활인구라 그러죠. 이제 관광이라든가 뭐 그의 여가 활동 때문에 생기는 인구 이동에 대한 비중을 이제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에다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그 반영 툴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예타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급한 상황은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게 더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상황입니다.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끝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 뭐 늘 이제 SOC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도민이나 이제 정치권, 도내 정치권에서 이거 관심을 좀 굉장히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수도권에서 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오는 수도권에서 오는 수요를 좀 더 과학적으로 집계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고 저희들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원도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비수도권의 다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들하고 연대해서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이제 변경하거나 구조를 좀 바꾸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노력, 그다음에 이슈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